오늘은 우리가 다시 원점에서 출발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그 처음의 시작이 외부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그 복잡한 것들이 뇌를 거쳐서 영혼으로까지 들어가면 그 안에서 융해가 되면서 하나의 에너지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생각이라는 에너지가 되고요. 이 생각이 우리의 몸 전체를 컨트롤해서 말이 됩니다. 이 생각의 영역이라는 건 결국 영혼과 뇌의 합작품인 셈이에요. 다르게 말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받아들인 정보에 의해 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다는 건 내 말은 받아들인 정보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AI를 보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돈이 많이 도는 영역이 AI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 AI로 쏠립니다. 물론 이게 미래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이 AI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웃기죠? 현재 작동되는 AI는 사실 간단합니다. 정보의 양이 규모를 넘어서 임계점을 초과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작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이 의도를 하고 설계를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I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AI 개발자들은 신경망 구조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주입하는 의도적인 행위를 분명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AI가 작동하고 능력을 발현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얘네들이 설계한 그 딥러닝은 인간이 일일이 규칙을 프로그래밍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AI가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서 최적화한 결과입니다. 그저 인간은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서 어떤 능력을 가질지는 그저 AI의 자율적인 학습 과정에 맡겨진 부분이 크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모방해서 만든 AI의 모델처럼 우리 인간도요,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똑같은 현상이 목격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말문을 트이는 현상이 그래요. 거의 한 2, 3년 동안 인간의 아기는 말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단어를 연결하는 것도 매우 서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 임계점의 법칙은 비단 이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피스톤의 원리를 아시나요? 압축, 폭발, 팽창으로 이어지는. 경제도 결국 이런 패턴으로 운영이 되고 인간의 역사도 결국 이런 원리로 운영이 됩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말을 잘하고 싶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을 압도적으로 늘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듣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단은 분별 없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시한 거고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그 원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지식의 파편화예요. 서로 아는 게 달라요. 이걸 사회적인 용어로 지식의 저주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단언을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식은 없다고 말이죠. 내가 아는 상식과 저 사람이 아는 상식이 전혀 다른데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상식이라는 테두리에 담을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이 현상은요, 19세기 이후 우리가 전문화의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효율성과 기술적 진보를 위해서 하나의 학문을 수백 개로 쪼개고 나누고 그리고 교육을 시킨 결과 우리들의 언어는 서로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이 영역의 일을 하는 사람과 저 영역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관심도 없고요. 이해할 생각도 없습니다. 불교도는 자신이 옳고요. 기독교도는 자신들만이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언어는 과학과 기술이 종교니까요. 각 분야마다 자신들만의 문법과 언어를 형성해서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21세기 우리들의 불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우리가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 인류가 걸어온 길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시 설명해 볼게요.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베이스는 서양입니다.
그리고 그 서양의 생각의 씨앗은 대부분 유럽에서 만들어졌고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시대에 인류의 생각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등장을 하죠. 로마는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다시 예수를 받아들여서 기독교 왕국을 만듭니다. 이 기독교 왕국은 유럽 사회 전체를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배를 했죠. 기독교적인 윤리에 갇힌 유럽은 외부의 충격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소위 그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부르는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유럽 사회가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이내 게르만족들이 유럽 사회에 흡수가 되면서 안착을 해버렸죠. 그러다가 다시 이 기독교 왕국에 충격을 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슬람의 출현이죠. 그 당시에 고도로 발달된 지식과 문명을 소유한 이슬람 제국은 유럽 사회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자극을 시키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갈등 속에서 유럽 사회에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죠.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이전의 유럽은 거의 1600년의 세월 동안 봉건제와 카톨릭 교회의 권위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서 정체된 일상을 보내왔어요. 어제가 그제 같고 또 그제가 그저께 같은 나날들 말이죠. 소위 우리가 상식이라고 말하던 것들이 통하던 세상은 바로 이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오랫동안 억눌린 인간들의 생각은 드디어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인간이 이성과 예술, 과학 등을 통해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생각이 커진 거예요. 르네상스와 더불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한몫을 했죠. 16세기의 그 인간 중심 사상과 권위의 파괴는 17세기에 찾아오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된 그 합리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일에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17세기를 관통했던 인간들의 생각은 신이나 운명이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 해독 가능한 그저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아이작 뉴턴 같은 과학자들이 출현을 해서 이 과학의 혁명이 일어났고요. 인간의 사유에 있어서는 데카르트와 베이컨, 로콘 등이 출현을 해서 합리론과 경험론이 대두가 됐죠. 루소나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들이 출현을 해서 인간에게도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불변의 권리, 즉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소유 같은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에 의거한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상호간의 계약이라는 생각도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시 18세기에 인권선언이 만들어진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생각 역시 자유방임주의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죠. 이런 생각들이 토대가 되면서 다시 18세기로 넘어오자 계몽주의가 한 시대를 관통하게 돼버렸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인 방법이 인간의 모든 영역을 밝힐 수 있다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요. 미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 자유주의가 탄생을 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유재산, 그리고 제한된 정부의 역할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세기를 관통한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국민국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유방임주의가 팽배되면서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죠. 여기에서 또 산업혁명이라는 동력이 일어나서 결정적인 견인을 하게 되고요. 우리 인간들은 점점 인간 중심의 사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19세기를 관통했던 개인의 자유주의와 이성에 대한 맹신은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만들어서 20세기 기술적 진보 만능주의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20세기가 펼쳐졌죠. 기술과 과학이 인류의 모든 자연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시대를 관통했습니다. 특히나 계몽주의와 2차 산업혁명은 이런 인간들의 생각을 뒷받침해줬죠. 드디어 과학적인 방법론이라는 신화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인간 스스로 합리적인 시스템을 설계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데올로기를 만들었고요. 20세기 내내 대립구조를 만들었죠. 그리고 소위 체제경쟁이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지구상에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만들지 말자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전쟁을 통해 발전한 이 과학기술의 맹신은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말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생각의 흐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기술이 곧 세상의 해답이며 인간의 발전은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무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죠. 참
단순한 논리들 아닌가요? 가만히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15세기 이후 거의 100년 단위로 압축발 팽창의 과정을 겪으면서 진화 발전을 했습니다. 매 100년마다 그 시대를 관통하는 생각의 흐름이 있었죠. 즉 목표가 명확했다는 말이에요. 즉 20세기까지는요. 모든 인류가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문제는 21세기라는 거죠.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이 효율성을 이유로 무한진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인류는 오히려 모든 이념과 사상이 파편화되면서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21세기를 관통시킬 생각을 만들어내지 못한 인류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지금 현재 표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인류는 다시 공멸의 위기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벌어졌고요. 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시작이 됐고요. 이라크 시리아의 전쟁도 이때 벌어졌어요.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종식된 이후 정말 최고의 무력 충돌과 사망자가 발생했던 시기가 2014년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처럼 보이시나요? 우리들이 해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3차 세계대전은 반드시 벌어질 필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저 서전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거대한 담론을 가져온 건 우리들의 생각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라서였고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말은 또 한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말에서 인류의 언어로 변하게 되는 변곡점이 시작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가 그 변곡점이 시작이 되길 희망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우리가 21세기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